안녕하세요. 어, 스크래핑에 대해서 이제 구독하신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스크래핑이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왜 스크래핑을 하는데 뭐 스크래퍼로 이렇게 빡빡 긁어대는지, 멀쩡한 기계에 왜 상처를 내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저도 사실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정의된 게 없다. 예를 들어서 이제 네이버 사전을 검색했을 때 스크래핑이 정의라고 이렇게 어학 용어 사전이 없어요. 스크래핑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이버 사전과 그 한영 사전에 이제 검색을 해봤을 때 영어 사전 검색 상처를 내다예요. 스크래핑이란 SCRAPING에 대한 정확한 원어의 명칭은 해석은 상처를 내다예요. 부스러기를 만들다. 근데 이제 기계 같은 경우는 왜 상처를 내야 되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연마를 친 거예요. 연마를 쳐가지고 아주 매끈하죠. 매끈하면은 여기에도 이제 기름을 뿌렸을 때 기름은 묻어나요. 근데 기름을 묻어나는데 여기다 반대편에다가 똑 이렇게 완전 정밀한 거를 또 매끈한 걸 딱 붙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여기에 기름이 그 머금은 상태에서 움직였을 때 기름이 다 빠져나가고 기름이 없이 되죠. 그렇게 돼 가지고 이제 연속적인 작업을 계속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열의 마찰 개수가 무진장 올라가는 거죠. 그럼 붙어버리든지 떡지든 붙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크래핑을 우선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크래핑을 상처를 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긁어가지고 쫙쫙쫙쫙쫙쫙 이제 긁으면은 오목한 부분이 생겨요. 오목한 부분이 계속 생깁니다. 오목한 부분 그 안으로 기름이 유막을 형성하는데 그 오일도 중요해요. 오일도 이게 점도가 진한 게 있고 묽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묽은 거는 예를 들어서 점도가 10번대 같은 경우 흘러버려요. 그냥 물처럼. 20번 대도 이렇게 좀 떨어지고 30번 대는 조금 천천히 떨어지고 5, 60번 대로 가면은 그냥 붙어 있어요. 그냥 이게 유막이 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기름의 그런 점도가 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그냥 뚝 떨어지겠잖아요. 흘러버리죠. 근데 이제 점도가 높을수록 구리스 같은 건 딱 붙어가지고 거기 쇠도 붙어요. 구슬 같은 거 붙일 때 내가 구리스를 쓰는데 뭐 그렇게 그 정도까지 하면은 이제 그 너무 뻑뻑해져 가지고 오히려 그게 또 마찰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유막을 주기 위해서 유막을 형성을 시켜주기 위해서 상처를 내주는 작업을 스크래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기계 수리할 때 이제 스크래핑 작업한다 이 말을 하잖아요. 스크래핑 작업은 일반적으로 할 때 그 작업하기 전에 연마를 해요. 그 베드 연마를 해요. 베드 연마를 하는데 베드 연마라는 거는 연마라는 거에 대한 정의도 또 알아야 돼요. 연마라는 거의 정의. 연마는 표면을 매끈하게 하는 거지 어떻게 했느냐는 중요한 그 두 번째예요. 어떻게 연마를 했느냐, 연마를 어떻게 했느냐, 그거는 이제 기계로 연마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손으로 연마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계로 연마하는 사람 연마해가지고 그 다음에 스크래핑을 하는 경우는 이제 그 반드시 스크래핑 작업을 해줘요. 기계로 연마한 다음에는 반드시 스크래핑 작업을 해줘야 되는. 왜 그러냐면은 기계로 연마했기 때문에 연마면이 굉장히 매끈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위에다가 또 기계로 그 면을 슬라이드나 뭐 이런 베드를 올렸다고 생각해봐요. 테이블을. 그러면은 이 상태로 몇 번 움직이면은 이 기계가 다 작살나 버려요. 스크류의 마법. 왜 그러면 기름이 다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기계로 연마한 거에는 반드시 스크래칭 작업을 하고 오일 라인까지도 이렇게 또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잖아요. 또 수작업으로. 또 기계 연마에 스크래핑 했을 때도 스트레이트 엣지를 대가지고
또 이렇게 면이 정상적으로 그 유막이 잘 됐는지. 이건 또 사람이 스크래치를 했으니까 사람이 정확하게 힘을 균일하게 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은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엣지로 여기다 면을 딱 인주를 바르고 쫙 문질렀을 때 면이 똑같이 묻어나는지, 인주가 묻어나는지 그걸 확인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수작업으로 연마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진짜 그 수작업으로 연마하는 분들은 그 장인이에요. 장인급들은 여기에다가 여기서부터 한 기준점을 잡고 여기다 다이얼 게이지를 이렇게 쫙 걸어요. 아니면 블록을 댄 다음에 이렇게 쫙 걸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쭉 가요. 선반배대 같은 경우 이렇게 쭉 가는데 거기서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여기는 튀어나오고 여기는 줄어들고 여기는 또 튀어나오고. 그러면은 그 기준점이 뭐냐면은 제일 많이 깎인 부분이 기준점이 되겠죠. 제일 많이 튀어나온 부분은 깎여야 될 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뭐로 가공하냐면은 뭐 샌더라든지 그 다음에 스크래퍼라든지 그 다음에 사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숫돌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이게 사람이 수작업으로 이렇게 작업을 깎죠. 근데 이제 그 수작업으로 깎는 게 양이 너무 많으면은 이제 기계로 맡기고요. 이 정도면 사람이 될 만큼 방수를 뭐 100방울을 써가지고 몇 번 문지르면은 그 부분은 깎여요. 사람이 이제 어깨에다가 문대고 막 이렇게 기계로 몇 번 하면은 깎이니까 그 정도는 이제 수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작업을 해서 이제 직진도 작업을 쫙 해줘요. 직진도 작업. 그 전후, 상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직진도 작업을 전체적으로 쫙 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이얼 게이지를 다시 한번 또 거는 거죠. 이렇게 쫙 걸어가지고 또 튀어나온 부분 또 직진도 작업을 딱 해주고 또 한번 또 걸고 직진도 작업 또 해주고. 그래서 이제 직진도가 딱 돼가지고 평행이 딱 나오면은 그 다음엔 다시 또 여기다가 스트레이트 엣지를 이렇게 비벼줘요. 이렇게 비벼주면은 이게 다이얼로 했지만은 다이얼은 요 라인만 이렇게 묻어나잖아요. 그러면 다이얼을 요렇게 요 밑면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못하니까 스트레이트 엣지로 여기를 대가지고 쫙 이렇게 비벼요. 그러면은 이게 면이 일정하게 또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묻은 면을 보고 다시 또 많이 튀어나오면은 그 스크래퍼로 이렇게 쫙쫙쫙 긁어줘요. 그 부분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왜 그러냐면 스크래퍼로 이렇게 긁어주는 이유는 거기에는 초경이 달려있기 때문에 사포나 그라인더보다도 쉽게 나가요. 그래서 스크래퍼로 이렇게 긁어주고, 스크래퍼로 긁어주고 굵은 걸 긁은 다음에 이제 다시 굵은 사포로 이렇게 면을 이렇게 계속 문질러줘요. 이렇게 계속 비벼줘가지고 갈아버린 다음에 다시 또 스트레이트 엣지로 대고 또 그 작업이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베드면이 틀어졌을 때는 그 작업을 계속 해주네. 왔다 갔다 비비고 반대면에도 묻혀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가지인데 여기에는 왜 스크래핑 작업도 여기도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잘 안 하잖아요. 하기는 하는데 여기다는 스크래퍼 작업을 길게 하면은 쇠거려가 박혀버려요. 여기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굵게 라인을 안 주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요 밑면에다가 라인이 다 있어요. 이쪽에 라인이 다 있어. 그거는 이제 여기서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안 주는 거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다 만약에 뭐 라인을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됐어? 다 쇳가루가 다 바뀌니까 안 주지만 여기도 스크래핑 작업은 해줍니다. 직진도 작업은 해줘요. 그러니까 하는 업체도 있고 또 안 하는 업체도 있고 뭐 그거는 회사마다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전에 보니까 통일이나 뭐 이런 거는 해주는데 화천도 해주는 것 같은데 딱 보면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윗면 위주로만 이렇게 가는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초짜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거는 어제 이거를 이제 작업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스크래퍼로 이제 스크래퍼로 이제 저는 스크래퍼 작업만 했잖아요. 스크래핑 작업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직진도도 봐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작업까지는 제가 우선적으로 뭐 할 시간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작업을 제대로 들어가잖아요. 그 이 기계값이 엄청 뛰어버려요. 그 작업까지 해버리면. 근데 이제 그 작업을 하면은 통상 공임이 업체에 따른데 한 300만원 400만원 들어가요. 300만원 400만원 뭐 500만원까지 올수리 되면 500만원, 그 올수리비면 500만원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사겠냐고요. 뭐 사실 분도 계시겠죠. 근데 지금 대부분 저한테 뭐 물어보는 정의가, 저 전화 통화하다면 죽겠어요, 저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아유 어떻게 뭐 이런 전화가 많이 오고, 저희는 그냥 가공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웃긴 거는 이제 요새 남선이나 뭐 화천이나 다 제조업 그런 전 세계가 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뭐 뉴스에서도 뭐 계속 제조업의 몰락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떠들고 있는데, 너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조금 판단을 하면서 상황 파악을 하면서 일을 해야지, 그냥 무작정 내 기계 최고의 기계를 만든다고 제가 진짜 스크래핑을 그 직진도가 안 나와서 스크래핑을 맡기고 해본 적이 있어요. 완전히 싹수리 해가지고 직진도가 쫙쫙 나오게 스크래핑을 이거를 해가지고 판매를 한 적이 있는데, 완전 손해보고 팔았어요. 몇백만원 손해보고 팔았어요. 몇백만원. 그러니까 달라는 사람이 그때는 이제 너무 안 나가니까 달라는 대로 줬어 그냥. 왜 그러냐면은 그때 너무 안 나가고 경기가 너무 힘들고 진짜 임대료도 못 내고 생활비도 안 나올 상황이 있어가지고 달라는 분이 그렇게 달라는 거예요. 그 달라는 분이 그렇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하고 이상하고는 틀려요. 현실하고 이상하고는 틀리다. 이게 사시는 분들도 사시려는 분들의 입장은 최대한 돈을 싸게 해주고 싸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 제 노력은 생각을 안 하고 고철값 부르는 분도 있어요. 무게값 부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사시려는 분들 중에서는 그 무게값을 부르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뭐 계산을 해보면은 그 가격은 무게값인데 저한테 무게값 부르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저것을 떠나서 저희는 이제 기계를 순수하게 뭐 다른 제조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계 부품을 어쩌다가 만들기는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순수하게 수리를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무조건 팔아야 돼요. 팔지 않고 계속적으로 수리만 하면 안 돼요. 수리를 하면은 수리한 만큼의 시간과 임대료가 이렇게 나가고 재료비야 뭐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계속 돈만 들어가요. 지금 안 팔리면은 저희는 계속 돈만 들어가는 업체예요. 그런데 그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제 정보를 얻고선 기계 수리하는데 도움을 받잖아요. 사실은 그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저한테 기계를 사죠. 근데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분들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사실 기계 수리하다가 장갑을 벗어야 돼요. 이렇게 장갑을 끼고선 있다가 장갑을 벗어야 돼. 전화를 받아야 돼. 한참 물어봐. 그럼 알려드려요. 그러면은 일이 내가 지금 뭐 했나 지금 헷갈려요. 내가 지금 뭐 하다가 지금 전화 받았지? 지금 유튜브에다도 자꾸 댓글 달고선 자꾸 물어보는 분들은 계신데, 그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제가 굳이 뭐 그거를 일일이 다 답변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유튜브 가지고 아니고 판매 가지고요. 수리하고 판매해서 해야 됩니다. 저는 돈을 벌어서, 보시면은 알겠지만 여기를 탈출을 해야 돼요. 땅 사가지고 나가야 돼. 지금 임대료만 지금 저희가 다 합쳐가지고 300 이상 나가요. 그럼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겠냐고. 이렇게 지금 이거 비만 오면 항상 이 장소에 살아야 되겠냐고. 그 구독자님들이 정말 저희 발전을 원하고, 저는 구독자님의 발전을 위해서
영상을 찍고 다 공유를 하잖아요. 그럼 구독자님은 저한테 기계를 사주시고 저를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땅을 사고 공장을 차려서 좀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인데, 퀄리티 있는 영상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상 촬영에다가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제가 일하는 거, 저는 그 기술자를, 엔지니어를 고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좋은 환경에서 넓은 작업대에서 절차대로 할 수 있게끔 상황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뭐 상황이 조성될 수가 있겠냐고요. 지금 기계를 많이 사놔야지 사람들이 몰리는 거고, 품질이 좋아야지 기계가 잘 팔리는 건데, 지금 그 상황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한테는 구독자님이나 뭐 일반 비구독자님이나 영상을 보셔서 좀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많이 사주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분들은 또 이제 저한테 도움받은 걸로 이제 자기 기계를 수리를 하죠. 본인 기계를 수리를 하고, 또 여기저기 또 가격만 물어보고 또 더 저한테 수리를 해가지고 제가 수리하는 영상을 보고 배워서 다른 데서 싸게 사고 해가지고 기계를 고쳐서 본인이 쓰죠. 근데 이제 세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남들이 잘 돼야지 저도 잘 되는 세상이고, 너가 없이는 나도 없고, 이 일이 존재하고 있어가지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뭐 지구가 있고 뭐 가지면은 그냥 지금 스크래핑 얘기하다가 뭐 여기까지 나오던데,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상황을.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상과 현실은 현실적으로 좀 제대로 수리해서 판다는 게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이거를 제대로 수리해 가지고 진짜 정도 작업 다 해 가지고 팔면은 금액대가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그 가격 절반 가격으로 이제 팔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들 수가 없고, 또 예를 들어서 1,500만원 뭐 2,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새거가가 뭐 3,500 정도 가지 않나요 이게?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실 그 기계가 잘 팔리면 되는데, 범용 장비 요새 인기 없어요. 그리고 살려는 분들도, 새거 사신 분들도 못 팔아서 다시 또 헐값으로 팔고 있는 상황도 있고. 그런데 제가 거기에 위험을 안고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위험을 안고 가는 건 굉장히 해본 적이 있는데, 사는 분이 그냥 완전 제 노력은 무시하고 그냥 가격을 불러버려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은 그래요. 살려는 분들이 노력은 무시하고 그냥 완전히 고철값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이 이제 자꾸 누적이 되면 저는 뭐 절차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사시는 분들이 다른 데서 사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면 다른 데, 지금 이거 15만 원이에요. 이게 요거가 한 세트가 15만 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수리를 이거 고치는데 진짜 하루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못 고쳤어요. 그래서 이걸 결국에 이제 샀는데, 이거 밴드쇼를 제가 판매 금액은 170만 원을 부르려고 하는데 가격이 좀 안 맞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경기가 너무 어려워. 지금 유저들이 진짜 힘든 거예요. 전화 왔네요.